네, 서울살롱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형훈이고 오늘 소조이님, 남수님, 세아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1부에는 남수님이 처음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낯설어. 별다를 건 없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1부에서 이제 소조이님하고 남수님을 함께 보니까 또 색다른 경험이네요. 전 이 노트북이 일부에 있다는 게 너무 있어 보이기 위한 아이템 하나예요. 그냥 이제 글씨를 잘 보기 위한 웃기네요.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전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특히 제 눈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목도 목인데 눈 때문에 되게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먼지 때문에 눈이 좀 안 좋으셨어요? 저는 눈이 아파요. 밖에 나가면. 눈이 막 따갑고 이런 네, 거요? 눈이 막 따가워요. 렌즈를 지금 안 끼고 있는데도 따갑고 건조하고 막 그래요. 상당한 불편함이 있겠네요. 눈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예. 알러지가 되게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구 건조증도 그렇고. 그리고 동생 집에 가서 그 저스트 댄스인가? 그 뭐죠, 플스로 하는 거 있거든요. 아, 앞에 사람이 화면에서 춤을 추면 그걸 따라서 추는 거예요.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거 하는데 와 너무 운동되더라고. 그냥 잘 잤어 진짜. 꿀잠 잤어. 약간 펌프 그런 네네네. 느낌인 건가? 펌프인데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화면에. 재밌겠다. 운동 프로그램인가요? 네, 네. 어. 재밌어요.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저는 어제 이제 호님 아, 대회에 갔다 왔어요. 나바코리아라고. 단톡방 봤어요. 네, 거기서는 제일 좀 유명한 걸로 저도 알고 네, 있는데. 제 이름 모르겠고 어쨌든 되게 음. 이름 있는 대회인데 거기서 응원했죠. 새벽에 꽃시장 가가지고 꽃 사가지고 그래서 꽃시장을 가셨구나. 네, 그래서 꽃 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꽃을 들고 간 사람이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뭐 그냥 먹을 거 가져간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그러고 나면 바로 바로 먹잖아요. 아 진짜. 그 저는 어색한 거예요. 보통 이런 대회 같은 데 가면 이제 그치. 그래서 나 꽃주니까. 꽃 사간다 이러니까 꽃 사오는 사람 없다고. 너가 이 운동을 몰라서 그러는 건데 다 빵 사온다고. 빵 그러니까 뭐 대화하기 전에 먹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끝나고? 대회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마음껏 막 먹는구나. 섭취하는 거죠. 진짜요? 참았던 거를. 왜냐면 이제. 너무 얼마나 음식을 참았겠어요. 그 몸을 위해서. 전에는 이제 수분도 다 빼고 잘 먹다가 이제 막판에는 확 안 먹으니까 쫙 빼잖아요. 근데 장난 아니더라고.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그래서 빵 사오라고 계속 그러길래 그럼 꽃빵을 사갈게. 내가 안 되면 했다가 그냥 결국에는 꽃을 사가고. 근데 끝나고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승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예. 네. 우승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16명 정도 나왔나? 다 몸은 진짜 다 좋아. 솔직히 몸은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큰 사람이 있긴 한데 이 클래식 피지크 그 종목은 그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래요. 얼마나 이 균형이 잘 맞고 이쁘고 조화롭고 막 이런 거. 어렵다. 진짜 그 근육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근데 호진이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게 좀 있대요. 비율이나 이런 그 근육의 모양 같은 게 너무 이뻐가지고 좋다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런 몸을 가져본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네, 저는 실제로도. 몸이 너무 제가 60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몸무게가 60이 안 되는데. 말랐어요. 네, 근데 진짜 제 몸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유니세프 광고 보면은 나오는 간디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머리 밀고 안경 이거 동그란 거 하고 다녔을 때 간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동양인이고 너무 웃으시는데 이렇게 웃기는 얘기가 아닌데.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참 저랑 사실 나이가 같고. 예, 그런 이제 혼임을 보면서 참 되게 뭐 약간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부럽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했죠. 네. 그래서 그 어머니도 만나고 동생도 제가 친분이 있어가지고 만나는데 아주 지랄 맞았다고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런 그죠. 건가요? 예민해서. 엄청 예민해진다고. 그래서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랬고 저희 오늘 주제는 그 영화 주인공이 된다면인데요. 영화 특별히 그 첫 키스만 50번째 주인공이 된다면이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영화에 대해서 다루긴 했는데 이 영화는 조금 판타지는 아닌데 있을 법한데 또 꼭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되게 힘든 영화인데 뭐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드루 베리모어가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기억을 계속 잃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를 아버지랑 당해가지고 아버지는 조금 다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좀 루시였나요? 이름이? 그 단기 기억 상실증인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기억을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 아담 샌들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특이하게 조금 그 하와이잖아요. 이 섬인데 이 섬 사람은 안 만나고 관광객이랑만 만났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하다가 이 여자는 되게 매력 있잖아요. 그 엮이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한 건데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접근을 했다가 진짜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마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원나잇 스탠드의 신으로 막 뭐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엄청 되게 뭐 실력 있는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 이렇게 나오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어떻게 사랑을 이런 위기를 극복해서 사랑을 하는지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진짜 옛날식 클래식한 로맨틱 코미디 미국의 그때 한창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로코. 네, 그냥 보고 큰 뭐 위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하하 이렇게 보고 네, 저는 너무 감동 먹어서 우셨나요? 아니 울진 않았는데 진짜 엄청 약간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봤는데 제가 좀 그런 건가 봐요.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것도 2004년 영화니까 맞아요. 딱 그 시절에 되게 많이 나왔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아담 샌들러가 주로 그런 영화를 되게 많이 하고 이 영화 감독이 아담 샌들러랑 되게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겟스마트 뭐 그런 것도 하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 사람이 한 거는 다 좀 이런 유쾌하면서 이 잔잔한 감동 엄청난 위기도 아니고 다 유쾌하게 풀어내는 되게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남수님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오랜만에 로맨스 영화를 봐서 그런지 뭔가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봐서 그런가? 되게 마지막 장면이 그 배. 그 남극 같은 데서 딱 배 딱 세계 나오잖아요. 여행하면서. 그런 것도 너무 감동이었고 막 딸도 있는 것도 감동이고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게 너무 감동이라서 진짜 전 너무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이 명작이다 막 이러면서. 그 마지막 장면은 예상 못했어요. 진짜 같이 여행 갔을 거라고는 그냥 그 남마서 살 줄 알았는데 저도 방에서 일어난 것처럼 딱 해서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배였고 해피엔딩이죠 대부분 로코들은. 그죠 해피엔딩. 네. 사실 이런 이렇게 영화들 중에서 기억과 관련된 걸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기억을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이제 메멘토도 그렇고, 네, 메멘토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기억을 그 이제 이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는 문제인 맞아요. 거잖아요. 해마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그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런 기억을 장기적으로 그 저장할 수 없는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거니까 상당히 뭐 감정이입이 되고 와 나였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근데 또 별개로 이 아담 샌들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원나잇 스탠드의 귀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런 캐릭터하고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정이입을 하기 힘들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디님. 네. 간디님의 의견. 네, 세세하게 여기에 이제 저는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해서 봤거든요. 내가 기억을 잃게 되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을 잃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주인공 헨리가 그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는 식당에서 여자 주인공 루시를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대시를 해서 첫날에는 바로 성공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꼬시는데 첫날에는 바로 성공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뭔가 지나가는 잠깐 보아야 되는 상황에서 뭐
어떤 누군가 이성에게 첫눈에 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잠깐 봐야 되는 상황이요? 네, 이렇게 식당에서 잠깐 이렇게 그냥 스쳐가는 인연. 그럼 그냥 아는 사람이어도 상관없겠다. 첫눈에 반한. 네, 첫눈에 반하다라는 말. 이 반하다의 기준이 그러니까 호감 그 이상인 거죠 어쨌든. 뭔가를 해볼 만한 그러니까 의지가 그거는 생기는? 사람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사실 그 사람의 외모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쁘다 뭐 이러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사실 매력 있다. 거기 그 선을 넘어서서 뭔가 내가 어떻게 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지나치는 사람이라든지. 예, 그래서 전 뭔가 좀 그런 교감이 있어야 그때 이제 딱 필이 오지. 뭔가 맞아요. 그 전에 어떤 단위에서는 크게 뭐 지금 연애하고 있으신 분의 말씀 좀 다른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쭉 볼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이제 첫 몇 마디를 나누면 전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이랑은 좀 이렇게 관계가 발전되겠다. 그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것도 첫눈에 반한 거라면 반한 건데. 그러신 적이 좀 많은 편이세요? 다 연애를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딱 호감을 가지고 바로 그냥 점점 발전하기보다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은 친구로 쭉 가겠다. 이 사람이랑 뭔가 좀 다르게 발전되겠다. 이런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딱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점점 볼매. 볼수록 매력. 이거는 뭐 이성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 자체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첫눈에 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건 있죠. 되게 잘생겼다, 되게 멋있다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막 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 정도는 없었고 그리고 저도 약간 말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더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외모가 출중하다고 내가 뭐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좋아지긴 하죠. 중요한 요소예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네, 생각보다 예선전인 중요한데. 거고요. 근데 너무 잘생기면 좀 이렇게 사람이 아닌 느낌. 너무 잘생기면 좀 낯설지 않아요? 좀 너무 잘생겨도 괜찮지 그래요? 않나? 그냥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외모 중요하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외모는 그냥 기본. 기본. 그치. 예선 통과라 그러잖아요. 네, 그쵸. 예선은 넘어가야 된다고. 그냥 외모 안 중요해. 근데 그건 기본이라서 안 중요한 거지. 외모가 아예 없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중요하죠 외모는.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예쁘다, 뭐 잘생겼다 이런 외모가 아니라 뭔가 나와 맞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호감이 사는 외모, 나한테 호감을 주는 외모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순히 잘생겨서 예뻐서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만남을 그냥 외모만 보고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뭔가 대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말이 안 통하면은 사실 이게 연애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눈에 딱 반한다라는 게 저는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왜냐면은 뭐 외모야 뭐 이쁘고 잘생기고 한 사람 되게 많으니까 그거야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해보면은 뭔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주희 씨가 말한 것처럼 한 뭐 잠깐의 뭐 1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이게 너무 느낌이나 맞아.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막 수직 상승으로 막 상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맞아. 좀 약간 그쵸, 첫눈엔 그쵸. 아니어도 좀 순식간에 빠져드는 맞아. 것 같긴 해요. 느낌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예선 통과라는 말이 그쵸, 진짜 그쵸.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외모 그러니까 중요하신가요?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나잖아요. 외모가 출중하면은 호감을 갖는 게 훨씬 수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그렇다 뿐이지 뭔가 외모가 뭐 딸린다 해서 이 사람 완전히 결정적인 배척하고 건 아니지.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외모가 기본이다 저는 그런 접근법보다는 그냥 외모가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 사람만의 매력이 또 있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세연님 같은 경우는 외모를 잘 안 보는 편 아니신가요? 저요? 지금 여자친구 지금 말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별로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괜찮게 그치, 느껴지는 맞아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남들이 다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별로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다 다른 것 같고 지금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뭘요? 지금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모가 완전 제 스타일이라고, 자기 맞아. 스타일이라고. 예, 그래서 완전히 딱 처음에 딱 보고 바로 그냥 마태이가 완전히 갔죠. 첫눈에 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대화를 했는데 좀 약간 느낌이 안 오면은 그냥 예쁘네 그치. 이러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완전 저돌적으로 치고 나갔죠. 예. 저는 세연님이 되게 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도 자주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이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화 잘 통하고 외모 딱 보고 완전 내 스타일이었다. 처음에 딱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너 외모도 보는구나. 이랬죠. 혹시 이 방송 여자친구분이 듣고 계신가요? 근데 뭐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지금 이제 유럽 가 있어서 여행하느라 바빠가지고 팟캐스트를 잘 안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으면 기분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와 좀 연계해서 금사빠란 말 아시죠? 금사빠. 네, 금방 산에 빠진다. 금사빠세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성에게 마음을 주는 스타일이신가요? 이렇게 헨리처럼 한 번에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가서서 완전 적극적으로 나가냐? 아니면 이제 좀 천천히 이성에게 이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금방 호감 가지기도 하고 약간 금사빠였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약간 사람한테 마음을 잘 그러니까 호감 같은 거는 쉽게 가질 수 있는데 마음을 주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은 내가 호감이 있어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아니겠지 뭐 사귀기 전에. 사귀기 전에 만약에 나한테 뭔가 그 상대방이 여성분이 호감의 표시를 보여도 나는 뭐야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하는 거겠지 아무 말 의미가 없는 거겠지 하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시던데 남자분들은. 근데 저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게 뭐 데이잖아요. 뭔가 내가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썸 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는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러면은 쪽팔리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 경험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인간이란 동물은 어쩔 수 없어요. 경험하면 배웁니다. 진짜 뭔가 창피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보통 이제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전제를 그렇게 깔고 가야지 나중에 끝도 깔끔하고. 근데 그러다가 낭패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진짜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낭패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될 인연은 그렇게 해도 그래요. 된다고 그건 봅니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 나를 좋아하면은 어떻게든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지. 보통 남자분들은 이렇게 호감이 있거나 관계가 발전되고 싶으면 저는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티가 그냥 잘 안 나길래 아닌 줄 알아서 저도 그냥 친구처럼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혼자 상처받고 진짜? 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 만나도 별로일 것 같아. 내성적인 스타일, 소심한 스타일 살짝. 그랬던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잘 지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호감이 아예 없는 이성이면은 그냥 이제 당연히 나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완전 동성처럼 이렇게 대하고 근데 뭐 관계가 만약에 발전할 수 있는 싸움의 단계에서는 그냥 너무 막연하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관계의 발전은 열어두되 너무 막연하게는 안 하되 그냥 얘가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촉이 좀 오지 않아요? 약간 관계를 그런 발전시킬 때 기류가 좀 느껴지지 않아?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좀 은은하게 약간 촉이 느껴진다. 얘랑은 발전이 되겠다. 한 120% 확신이 와야 확신이 있어야 하지. 많이 들으셨나 보네. 그 기류를 온몸으로 거부를 해요. 이거는 무조건 일단은 아니라고 아닐 깔고 것이다. 가야 되니까 정말 확실한 어떤 건수가 없으면 사실 거의 이제 안 된다고 계기가 생각을 있어야 되는구나. 시그널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형우님도 뭐 대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그런 사고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좀 이렇게 해보는 거죠. 몇 가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떤 테스트요? 그런 것까지는 이제 영업 비밀이어서. 영업 비밀이요?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 아. 그냥 뭐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제가 이제 지금 여자친구랑 이제 그런 제가 좀 잘해보려고 할 때 제가 했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카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화를 한번 끊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아. 하다가 뭐 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 맛있게 먹어 이렇게 탁 대화를 한번 끊어요. 근데 그걸 이어간다. 그럼 그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전 되게 좀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 그런 것들을 단서 삼아서 또는 그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조금씩 이제 확신을 쌓아가는 거죠. 네, 그런 그럴 수 거? 있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좀 제 자랑이 아니고 좀 운이 좋았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에 별로 그 불신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건 좀 오래 걸려요. 제 모습을 보이는데 좀 많이 오래 걸려요. 네,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 근데도 이제 그 선을 넘어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체 어떤 모습이죠? 궁금해요 갑자기. 보실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시네요. 네. 저도 좀 확실한 몇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그 떠보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 떠보는 거를. 다 알지 않나 근데 그런 거? 근데 썸 타는 사이면은 알아도 뭐. 그치, 그것도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이겠다. 네, 그렇죠. 근데 떠보고 어떻게 떠보죠? 그거는 영업 비밀. 네, 영업 알겠습니다. 비밀이네. 제 거를 괜히 밝혔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거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하기 어려워집니다.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그 루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프로포즈를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잖아요. 헨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갈 때 뭔가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방법까지 해본 적이 있다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솔직히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라 확실히 남자 여자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성을 대하는 태도가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주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뭔가 방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중간중간 나오는 행동이나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자들은 웃어만 줘도 자기 좋아한 줄 안다는 남자들의 착각 이런 거를 어릴 때 네, 어릴 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제 나이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죠. 네. 그래서 경험을 안 해보면 그럴 수 있다. 네, 맞아.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인 거죠. 나의 호감이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약간 흘리는 게 좀 있어요. 뭐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한다던가 계속 웃어준다던가 뭐 얘기한 거를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뭐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네. 저 약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자연스레 뭐 보고 싶어서 왔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장난식으로 하는 거. 보고 싶어 그 장난식인가? 근데 그것도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걸 확신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치? 어느 정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그치. 같다라고 할 때. 근데 그게 아예 생초짜 없으면 저도 막 그러진 그치,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하시는 않아요. 네네. 그 이런 그 추파를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딱 던져요. 네. 보고 싶어서 왔지 하면은 이제 옛날 같았으면 나 좋아하나 이랬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저래? 왜 저래? 왜 이러는 거야? 저 미쳤나봐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추파를 던지고 이런 것도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아무 어떤 그 신호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추파를 던지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썸을 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여자친구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썸을 얼마나 타야 돼? 이랬는데 뭐 3주를 뭐 만나거나 뭐 3번을 만났는데 3번 다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그래서 3번 영화 보면은 무조건 100% 아니야? 난 2번만 영화를 봐도 나는 100%라고 보는데. 왜냐면 오늘 만났어요. 오늘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내일 만나서 내일 볼 영화가 있겠어요?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을 보려고 만나는 건데 그거를 3일을 만나서
영화 동아리도 아니고 그게 뭐야? 입담이 많이 좋아졌네요. 영화 동안 괜찮았어요. 네. 여자친구랑 그 카페 옆에 있는 그 썸 타는 커플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길래 풋풋하다. 남자애가 살짝 부끄러워하고 여자친구랑 저 썸이지. 그래서 맞는 거 같아. 그러면은 썸을 타도 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사귀자라는 말을 해야지. 그죠. 진짜? 전 한 번도 사귀자는 말하고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좀 약간 그러신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사귀자는 말을 안 하고 사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가 사귀자라는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있고 사귀자고 맨날 하다가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사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만나면 느낌이 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톡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뭐 보러 갈래? 이러면은 보고 그럼 그게 반복이 되면 데이트가 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근데 이게 성향이란 게 사람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사귀지도 않는데 그냥 아는 사람인데 뭐 상대방은 뭐 사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발전들어서. 근데 나는 입장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면은 답답하잖아.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의 이런 영향이. 그런 게 옛날에는 썸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때가 훨씬 좋았어. 그때는 좀 이런 관계가 있다가도 맞아요. 그냥 뭐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사귀자는 말을 안 해요. 뭐 그러면은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단어로 묶여버린 것 같아. 관계가. 사귀자는 말은 안 해도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치 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이제 저는 사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갔는데 친구를 만나서 뭐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이랬는데 뭔 소리야 나 네 여자친구 아닌데?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근데 그래요? 이게 서로 아는 거지. 기류로. 그치. 기류로 근데 아는 거죠. 그런 일이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긴 그쵸, 해요. 그쵸. 네. 언젠간 생길 수도 있어. 그게 진짜 결이 안 맞으면 이게 뭔가 이게 분위기가 같이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삐그덕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하는 게 낫다. 정확한 구두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우리 사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시간과 투자를 해야 되냐. 내가 첫날 만나가지고 썸 타는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썸 타는 시기에 내가 사랑을 하진 않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뭔가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둘의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만남을 이어가기.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친구랑은 연속적으로 뭔가 관계를 이어가시잖아요. 오늘 보면은 뭐 다음에 봐 이러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호감이 있는 관계면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친구랑도 저는 자주 연락을 해서 그쵸. 그리고 일단 사람마다 다른 거.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말이나 이런 게 완전 달라져요. 그쵸. 그런 썸이나 이런 거랑 완전 달라서 그냥 이성인 친구랑도 저는 아예 연락을 안 해요. 그냥 막 관심이 없으면 그냥 필요한 말 아니면 그치. 연락을 안 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그러면 없어. 남자는 그거 분명해.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런 말. 그러니까요. 관심이 저도 없으면.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해야 되는 이성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주구장창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구나. 그게 좀 차이가 있어. 뭐 확실히. 잘 자? 뭐 잘 잤어?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렇긴 하죠. 또. 아침 인사하고 잘 때 잘 자라고 인사하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가가세요? 마음에 드는 이성 있으면. 저는 제가 뭐 어떻게 다가간다라는 어떤 고정된 레파토리가 있기에는 너무 연애 경험이 그쵸. 없어가지고 그렇기는 쉽지 않죠. 네, 성인 되고 지금 하는 게 거의 첫 연애라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여자친구한테 다가간 거는 사실 정답에서 완전히 벗어난 식으로 다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던 영어 과외를 하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첫 수업을 했는데 그때 완전히 마탱이가 가서 두 번째 수업 때 수업이 끝나고 술을 마시자 했어요. 제가. 두 번째. 와, 두 번째요? 두 번째. 학생한테? 네, 두 번째 때 술을 마시자 해서 진짜 근데 마탱이 갔구나. 제 여자친구는 또 막 그런 거에 되게 오픈된 사람이에요. 그걸 크게 막 잘 맞았네. 뭐 나한테 뭐가 있네 막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친구라 그래서 술을 먹고 제가 바로 술을 마시면서 취기가 올라가지고 텐션이 올라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너한테 관심이 있다. 두 번째 만남 때.
그러고 와 세다. 그 뒤로 한 2번인가 더 만난 다음에 열흘 만에 사귀었어요. 와 만난 지 열흘 만에. 빠르다. 근데 저도 빠르다. 되게 항상 다 빨리 사귀었어요. 근데 저도. 저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승부를 볼 거면 빨리 봐야지. 네. 저도 성격 급해서 막 그냥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굳이 질질 끌고 뭐 서민이 뭐시니 뭐 알아가냐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좋아서. 근데 전 궁금한 게 반대로 이런 대시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게 좋다. 무조건 확신을 주는 게 좋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 지금 그 전제에 깔 필요 없다. 딱 뭔가 확신이 서는 그런 단서를 헷갈리게 주는 게 만들지 않는 네, 거. 그렇죠. 그게 완전 좋죠. 대시를 크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네. 그 지금 여자친구랑 어떻게 했냐면 그 제 여자친구 생일이 이제 24일이었고 제가 사귄 날이 27일이에요. 몇 월이죠? 5월이요. 5월이요. 5월. 그건 당연히 알죠.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궁금해서. 어떻게 네. 했냐면 생일인데 만날 수 없는 날이었어요. 사귀기 전이기도 했고 일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만날 수 없는 날이니까 그 친구 그 회사 근처 이태원 그쪽에 독립서점에다가 제가 미리 책을 사서 맡겨놓고 그 생일날 찾아가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니, 벌써 센스 있어 벌써. 하려고 이제 뭐 그래서 쿠폰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주면은 아마 책 줄 거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전 일요일 날 갑자기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요일 날 그 서점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서점에 가서 그걸 해놓을 생각이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갑자기 일요일에 만나잖아. 일요일에 서점 갈 생각이었는데 생일 그거 준비 때문에 그래서 어쩌지 이러고 근데 내가 뭐,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나야 되니까 아침에 집에 프린터기로 사진이 인화가 돼서 제가 좋아하는 그 사진을 몇 개 인화하고 그 아마 그거 했었어요. 그렇게도 조니 뎁이랑 조니 뎁 옛날 여자친구 누구였죠? 애기 같이 나간 그 여자친구요? 아니. 그 애기 진짜 없어요, 예쁜 애기 없어요. 여자친구? 네, 걔 사진 몇 개랑 그 친구 사진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을 그 라인 드로잉을 맡겨가지고 그걸 인화하고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랑 그중 필름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집에 제 필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필름 몇 개 해가지고 주고 엠버 허드인가요? 엠버 허드 아니죠?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엄청 오래 사귄 여자친구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뭐 그거 해가지고 이제 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안 주에 좋아할 수가 없지. 그 다음 주에 이제 영화 보고 그때 사귀었죠. 박수가 나온다. 박수가 나와 진짜. 안 위노나 좋아할 라이더? 님의 센스가. 이 누나 라이더 맞아. 진짜 옛날 그구나. 근데 그 커플이 너무 이뻐요. 너무 조니 이뻐서 뎁, 제가 위노나 라이더. 한때 푹 빠져가지고 그 사진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 뿌듯하네요. 위노나 라이더. 네, 검색해서 알아냈습니다. 네. 요즘 참 기술이 좋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프로포즈 했던 것 같고 네, 괜찮네요. 뭐 사귀자 뭐 이런 거는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손 잡고 뽀뽀하고 그런 거 사귀는 거죠. 손 잡는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손을 잡는 게 뭐 이렇게 스치면서 이렇게 슥 잡는 거 말고 그냥 잡고 계속 있으면 되는 거죠. 전 약간 아까 약간 신호 같은 거 줄 때 네. 스킨십도 조금씩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죠? 아, 약간 괜히 막 잠깐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 말할 때 괜히 이렇게 치고. 저는 원래 이렇게 웃을 때 잘 치긴 하는데 확실히 조금 더 신호를 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사귀지 않는데 몸에 손대는 거 되게 싫어요.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완전 친구 사이에서 몸에 손대는 건 상관없는데 뭔가?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뭔가 이 뜻을 알 수 없는 헷갈리게 터치. 하는 거.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나는 말할 애정 때 표현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상 넘어가면 막 뭔가 너무 네, 너무 막 거시기한 기댄다던가 이런 걸 되게 기대는 거 기대는 건 극혐입니다. 좀 별로. 네. 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는다던가 뭐 이런 거. 이렇게 기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에 기대는 거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네. 골목길에서 차가 지나갈 때 뭐 기댄다거나 이런 건 너무 싫어. 솔직히 너무 싫어. 터치를 이게 당하는 게 이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네, 그렇죠. 아 진짜? 저는 저를 일단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 그죠. 그렇게- 막 괜히 네. 막 엉뚱한 사람한테 막 아 그치 그건 아니지. 그쵸.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하길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뭐 그런 것던 것 같고. 뭐 특별히 프로포즈 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대시하고. 저는 편지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손편지 같은 거를. 글씨 잘 쓰시나요? 저는 만년필 쓰거든요. 만년필 모르겠는데 글씨 잘. 근데 편지 같은 거 많이 쓰는 편이고 프로포즈?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항상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우르르듯이 그랬어서 그런 거. 근데 대신에 받아보는 거는 이제 뭐 케이크를 받는다거나 뭐 꽃을 받는다거나 그런 적은 있었죠. 아 그게 확실한 거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러면은 본인들이 받아본 이벤트들 중에 내가 마음을 확 열거나 되게 감동받았던 거 있으신가요? 연애를 하면서 받았던 것도 괜찮고요.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 이벤트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난 선물은 근데 의외로 그런 소소한 거 뭐지 엄청 데이트했던 사진을 다 인화해서 거기 뒤에다가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코멘트 같은 걸 적었던 걸 받은 적 있어요. 정성. 네, 그거는 좀 근데 이게 엄청 진짜 책 두께만큼 엄청 많은데 그런 건 좀 감동이더라고. 지금도 전 그런 소소한 거 그런 편지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좀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치. 100일에 하루에 하나씩 좋아하는 이유 적어서 100까지 줬는데 지금 200일, 300일 가는데 100일 때 할 수 있는 거라서 100일 때 했어요. 와. 근데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썼어요. 일주일 동안. 몰아서 썼어요? 네, 몰아서 썼죠. 아,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를 썼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하나를 그런 거 썼다는 받을 때는 이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이걸 준비한 그 정성에 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 처음 사귄 친구가 의경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상자에다가 뭐 무슨 약, 감기약, 뭐 동화책, 무슨 군것질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에다가 이제 포스트잇으로 이거는 뭐 할 때 하고 뭐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22살인가 3살인가? 제가 좀 연애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받아본 적 있고 한 번은 이제 프로포즈 받았을 때 뭐 잠깐만 손 좀 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딴 거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반지 딱 끼워준 적이 있었어요. 처음 커플링. 사귀기 전에요? 아니 사귀고 나서. 아 깜짝이야. 그 사귀기 전에 반지를 그랬으면. 어떻게 끼워요? 그 사이즈가 안 맞으면 저도 어떡해? 그 생각했는데. 그거를 왜냐면 그 전에 이 친구가 제가 항상 반지 끼고 있는 반지가 있거든요. 그 성인식 날 엄마가 해주신 반지인데 그 치수를 재갔어요? 그거를 저한테 이건 몇 호야 이러면서 한 몇 달 전에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아 설계를 되게 잘하시네.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아다리가 잘 맞았다. 그 반지를 안 낀 사람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치. 네. 그리고 자기 손가락 호수가 몇 톤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반지를 안 끼면 그럴 수 있지. 그러게요. 몇 호야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그 사람 손가락 그것도 바뀌잖아요. 호수도 뭐 조금 크면서 바뀌기도 하고 살쪄서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살 찔 수 있죠. 근데 그 반지가 뭐 늘리는 거는 한 치수까지밖에 안 늘어난대요. 정말 하기 힘든 맞아. 그걸 거라는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는 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포장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세연님은 받아본 저는 저는 모든 걸 다 지금 여자친구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게 첫 그거니까. 근데 사귀기 전에는 제가 이제 막 다가가는 그거라 사귀기 전에는 뭐 그런 이벤트가 없었는데 제가 그 A형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뭐 최근에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때 이제 링겔을 맞고 집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었는데 죽이랑 이런 걸 다 싸들고 온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눌린 소리가 나길래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났어요. 뭐지? 왜냐면 올 사람이 없거든요. 뭐 여자친구 뭐 한다고 뭘 하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 들어오면서 죽 같은 거 사들고 갔더라고요. 그거 좀 감동적이었고 뭐 남자는 그런 것만 해줘도 감동입니다. 네.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합니다. 저는 감동을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서 상대방한테. 근데 이상하게 그 남성분들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남자로서 뭔가 여자친구를 감동시켜야 되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좀 편지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좀 진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뭐 중요한 날에는 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그거는 여자와 별개로 그냥 남자 스스로 오차 범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딱
딱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부담이라기보다는 부담은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약간 스트레스 막 이런 느낌인데 부담이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정말 좋은 걸 한 건을 탁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고민이지 많아요. 고민.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걱정. 내가 좀 더 센스가 있었다면 이게 좀 더 수월했을 텐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왜냐면 형우님 같은 경우는 얘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센스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또 아는 것도 많고 막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숨은 맛집이나 뭐 분위기 맞아요,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데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 밥 먹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밥 먹을 때 학교 앞에 있는 알촌, 학식 이런 거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데서 오는 안타까움이죠 사실. 부담이라기보다. 여자도 마찬가지인 그치. 것 같은 네. 저막뭐 남자 100일 200일이라면 남자친구 생일이고 특별한 날이면 그 감동 주고 싶은데 뭐 해주고 그쵸, 싶은데 이런 게 뭐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식당 예약만 해도 잘한 거 아닌가? 그치 충분하죠. 아니 근데 네. 아무데나 하면 안 되죠. 뭐 그쵸, 서가인국 이런 데면 안 되고. 아, 그긴 예약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나 네. 무슨 뭐 중요한 날에 뭔가 줄 서서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못 가고 하면은 저는 저 스스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중요한 날에 성향이 그런가 보네. 네, 만약 크리스마스 때 줄 막 여기 가서 웨이팅 있어서 치이고 저희 가서 웨이팅 가서 치이다가 하루를 보낸다?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큰 그런 건 없어가지고 차라리 이제 장 봐서 그냥 집에 와서 둘이 뭐 스테이크나 하나 썰어 먹고 뭐 그런 것만 해도 저는 그게 개의치 않아서.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아, 그래서 그냥 조금 네. 전 프라이빗한 거를 조금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날에는 그것도 진짜 능력이죠. 센스죠. 원 테이블 레스토랑을 아예 딱 잡는다던가. 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 독점해서 먹는 거죠. 제가 둘이서. 경주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알려줬잖아요. 네, 그 경주 여행 그 레파토리 갈 곳을 그 형우님한테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원 테이블 레스토랑이 있어요. 데미타스라고. 1시간 반 동안. 네, 1시간 반 동안 그 식당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사장님 심지어 형우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경주 그 친구 사람인데? 기억난다 이러면서 그때 뭐 군대 어쩌고 뭐 그때 휴가 나왔었나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휴가 나온 군인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막 블로그에 올린 거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었죠. 타고나야 돼 그런 거. 네, 그런 좀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좋았던 거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때 백두강산 갔었던 거. 백두산이요? 백두강산. 아. 백두강산이랑 카페. 근데 초콜릿도 받으셨잖아요. 그건 제가 받은 거고. 아, 받은 거. 받은 거고. 백두강산 좋았어요. 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딱 8팀 뽑는데 뽑혀가지고 갔다 왔어요. 와 그것도 참 그런 거는 델롱대. 운이네요. 진짜 델롱대. 델롱대네요. 진짜. 근데 그게 11월 달에 뽑았어요. 12월 24일 거를.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은 본인이 만약에 헨리의 상황이에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매번 기억을 잃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계속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데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헨리처럼? 네. 만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누굴 만날 때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 되게 만족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뭐 같이 추억이 없어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때 또 새롭게 좋아하면은 그걸로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이게 기억을 잃으면은 처음부터 접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2번 이상 성공시킬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너무 운이 좋았어요. 지금 여자친구하고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게 됐기 때문에. 아닌데 매력 있으신데. 근데 그게 뭔가 두 번 이상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확신만 있다. 그러니까 초기 접근만 가능하다면 사실 그런 계속 노력을 한다.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새로운 지금 것들. 여자친구한테 대입을 했을 때 이 네.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고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량화된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내겠죠. 그래서 뭔가 좀 성공 확률을 최대한 높이게끔. 왜냐면 저는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헨리는 그 비디오를 제작해서 매일 아침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일기 자기가 직접 쓴 일기를 한번 읽게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언제는 꼬시고 언제는 못 꼬시고 대부분 꼬셨지만 뭐 못 꼬신 날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실패한 날도. 그 방법을 찾으면은
그냥 보니까 그냥 비디오 틀어주면 뭐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진짜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매일 이렇게 울고 극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납득을 시켜야 되고 그게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여자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어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긴 잘 모르겠대요.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매일은 안 되겠지만 내가 갈 수 있으면 납득을 시켜서 매번 그럴 것 그럼 같아요. 어차피 맨날 리셋되니까 오늘 안 되면은 뭐 아이, 오늘은 혼자 놀고 내일 어. 하면 내일 그러니까.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연애를 하는 게 그 연애 그러니까 관계에 어떤 애착을 갖고 그런 거에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그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나중에 뭐 만약에 잘 되면 결혼하고 맞아요.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사실 매일 기억을 잃으면 그런 미래가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일용직 노동자처럼 그냥 매일매일 뭐 어떤 때는 또 일을 못 하기도 하고 그런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영화인 거예요. 네. 이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영화니까 이렇게 맞아요. 가능했고 매일매일 기억을 잃으면은 그 사람은 아마 병원에는 신세만 계속 졌을 그쵸. 거예요. 그렇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사람을 그냥 그치가 영화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는 풀어 거지. 놓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럴 땐 이런 기억상실증이 없지 않을까요? 있을 수. 그 리셋되는 거는 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거나 이러면은 그럴 수도 근데 이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리셋이 되는 설정이잖아요. 잠을 자면 저 만약 밤을 새면은 밤을 새면 이제 리셋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영화의 중간에 나오는데 뭐 자는 동안에 이게 내가 자는 다 동안에 삭제를 이게 하는구나. 삭제된다고 그랬어요. 어. 그리고 아침에 그거 일어나면 기억을 같네. 못 한다고. 뷰티풀 뭐죠? 뷰티 인사이드요? 아 뷰티 인사이드. 얼굴 리셋되는 거? 네네네. 그것도 그렇지 않나? 맞아. 그죠. 뷰티풀이라고 해서 뷰티풀 군발이 생각했어 갑자기. 웹툰. 아 그런 웹툰이 있나요? 네 웹툰. 웹툰을 잘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군 의경 얘기 있어요. 의경. 아 그렇구나. 어쨌든 뭐 그렇고. 네. 뷰티 인사이드도 되게 재밌었죠. 음. 좀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네. 다른. 그러면은 본인이 근데 이거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병에 갑자기 걸리면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랑은 못할 것 같아. 처음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랑. 아 그거 완전히 인정합니다. 이 영화상에서 음. 내가 헬리였는데 루시를 만났어. 그래서 첫날에 반해서 내일 만나자 했어요. 내일 만났는데 날 기억 못해. 그러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그렇네요. 그 여자 주인공이라면은 그 내가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루시도 영화상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남자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 우리 아버지랑 그 오빠도 그런데 너도 그렇게 되게 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본인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지속할까요? 아니면 떠날까요? 저는 안 해요. 남수님은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왜요? 어쨌든 이 사람이 저한테 계속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해도 어쨌든 그리고 영화상에서도 그러니까 기억은 못해도 감정은 남아 있어서 꿈을 꾸는 것 같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감정이나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이 저 안에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지할 것 같아요. 뭐 그런데 그런 거겠죠. 노력이라는 게 지속적인 게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리셋이 되겠죠. 저는 할 것 같은데 사실 여자 주인공도 힘든데 남자 주인공이 더 힘든 상황 같아가지고 영화 자체로만 보면은 왜 안 할 것 같으세요, 소정이님? 저는 제가 되게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대잖아요. 저한테. 그게 되게 좀 전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나 그쵸.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게 저는 그런 거 못 견디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 여자 주인공 같은 상황이 오면은 빨리 내가 이제 매일 아침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를 뭐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뭐 그 비디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 형우님 그거 잘하실 것 같아요. 약간 그 아담 샌들러보다 더 막 설치를 막 뭐 이렇게 깨갖고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더 식으로. 했으면 더 했지. 근데 이게 뭐
저희가 그런 병이 없어가지고 감이 잘 안 오지만 저는 일단 무서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짜고짜 제 얼굴에 들이밀고 내가 사실은 당신 남자친구인데요 또는 여자친구인데요 이러면서 영상을 보여주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일단 거부 반응이 완전히 날 것 진짜 같고 무섭죠. 그래서 내가 어제 또는 뭐 저번 주에 너랑 같이 사귀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유효한 시나리오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처음 만나는 것처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저는 의심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무죄 추정이라서. 네, 애초에 그냥 그런 거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민폐일 것 같아요. 그치. 그 생각이 되게 커요. 민폐 네. 같다라는 생각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네. 아니 저 약간 대입해 본 게 막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고 다음 난 필름이 끊겼는데 나 이런 거 했대. 그런 거에 대입해 생각해 너무 멘붕일 것 같은데 그치. 멘붕으로만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약간 그 여자 주인공은 되게 납득을 빨리 하거든요. 영화니까. 영화니까. 근데 저 다 같은 생략됐잖아요. 뭐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이 말만 한 오전 내내 하다가 연기하신 거예요 지금. 연기다 연기. 아니 그런 말만 하다가 그 현실로 대입하면은 말이 안 돼요. 확실히. 갑자기 연기가. 그만. 그만해. 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난 왜 행복할 수가 없어?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여자가 10월 13일 사고 당일 일요일까지만의 기억을 그 전까지 기억을 갖고 그 이후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고 당일 어느 특정 날까지만 기억을 갖게 된다면은 언제까지 기억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이요. 약간 지금?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신 기억을 갖고 싶어요. 뭔가 그 예를 들어서 과거 뭐 2015년도 뭐 10월 13일이요라고 하면 그 앞에 기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기억 중에 뭔가 잃고 싶은 기억은 없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그 사랑이라는 주제랑 결부지어서 봤을 때 저는 딱 제 여자친구랑 사귄 그 다음 날까지. 왜냐면 일단 사귀었다는 그건 기억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그러면 사귀고 나서의 기억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근데 만약에 이제 사고 어차피 지금 당장 이 순간으로 리프레시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거는 전부 다 삭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내가 이걸 고를 수 있다면 적어도 사귄 다음 날부터 이게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사고 당일이 10월 13일이잖아요. 제가 여자친구랑 10월 12일에 사귀었어요. 그래서 10월 13일이면 괜찮겠네요. 저는. 네, 그냥 그렇다고요. 진짜? 근데 이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자친구랑 사귀기로 한 날까지 기억을 했어요. 네. 세연님 말처럼. 근데 그 여자친구가 세연님이 그 병에 걸린 걸 못 견뎌서 떠났어요. 와 그러면 너무 슬퍼. 그니까. 아침에 모르고 항상 깨어나야 돼. 그래서 어제 사귀기로 했으니까 너무 오늘 웃겨.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떠났어. 와 너무 슬픈데. 숨이 막히네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럼 너무 좀 그렇겠다. 근데 그래서 상처가 덜 할라나? 사귄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너무 빡센데요. 어려운 선택이죠. 네. 저도 오늘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저 지난 기억이 하나도 아까웠던 게 없고 그냥 다 남는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네요. 소줄님은 어떠세요? 저도 글쎄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이렇게 매일매일 연장되는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억을 다 잃고 돌아가면은 이 많은 것들 다시 또 습득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냥 왜냐면은 이 상황은 시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 기억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억을 잃는다는 거는 진짜 힘든 일 같아.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혼자서는. 여담이지만 그러면은 이 병이 있다면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70살이 됐어요. 그러면은 근데 기억은 막 한 20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완전 노인돼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요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아. 절망적일 것 같아. 그렇게 늙기 전에 이 병이 치료가 되겠죠. 이거는 치료가 되는 병이니까 기억 상실이라는 거는. 정말요?
그렇지 않을까?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정신적인 병인데. 근데 약간 치매랑 결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 병이? 그러니까 치매가 그러니까 치매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병을 고칠 수. 근데 치매는 이게 내가 네, 늙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 기억을 지운 거 심리적인. 심리적인 거니까 조금 알츠하이머랑 좀 다르지 않나? 아 그리고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꿈을 꾸잖아요. 계속 그 남자에 관한 꿈을 꿔요. 아, 그런 거 보면은 꿈이란 거 자체가 어쨌든 뇌가 기억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무의식 예, 중에. 예, 예. 완전히 기억 상실증은 아닌 것 같고. 인출이 안 되는 걸까요? 뭐가요? 저장은 돼 있는데 인출이 안 되는 건가? 그냥 아예 그냥 꺼내지 않는 거죠. 그런 변수가 또 있다면 저는 치료하는 거에 모든 힘을 다 쏟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무슨 이벤트를 뭐 해주지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은 그거부터 없애야 되는 거니까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무서운 영화인데 유쾌하게 잘 풀어내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어. 영화지 거의. 네. 로맨틱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영화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첫 키스를 50번 계속 처음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뭔가 그것도 뭔가 쌓아온 게 없이 다시 0부터 그쵸. 해야 된다. 와 근데 임신을 하잖아. 그죠? 그 아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낳았어? 애기 눈 떠는데 배가 불러 있고.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 그럼 어느 날 나왔는데 그 배에 아기가 있으면 그거 되게 아기가 많아. 있는 거는 괜찮아. 왜냐면 애를 좋아하는데 내가 임신을 한 상태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술 마시고 필름만 끊겨도 되게 무섭거든요. 저는 그쵸, 그때 내가 뭘 했을지. 했나. 예. 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병이 있으면 진짜. 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올 거예요. 아 진짜 멘붕 예. 그 멘붕으로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기억이 지워지고 하여튼 익숙해질 때쯤 또 잠이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깨자마자 영상을 보여준다. 내가 사실은 너의 이성 친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그것만 기억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살면서 그치. 기억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렇죠. 내 남자친구 한 명만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불가능한 영화였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영화는 영화일 뿐. 진짜 영화는 이건 그냥 영화다 진짜 진짜. 영화네. 공포 영화죠. 아 어쨌든 재밌게 봤습니다. 남수님 1부 처음 참여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훨씬 편하고 마음이 좋네요. 유쾌하고 그냥. 예, 그 연기도 하시고. 윤동주 하다가 오니까 이 마음이 가벼워가지고. 운동주 할 때는 혼이 네. 빠졌죠. 소문 네. 들었습니다. 아 윤동주에서 빠진 게 아니라 뭐였죠? 그때 화 아니었는데 정조? 화? 화를 참는. 하여튼 어디서 제가 지금 그때 뇌가 좀 약간 과부하 걸려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유쾌했어요. 오늘. 앞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음. 하면서 원래 기획했던 게 그런 거였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 얘기 너무 재밌게 한 것 같고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